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핵과학자 강정민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난달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측 또 북한 측 핵 관련 대표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어떤 점이 논의됐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2년 전에도 그 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최선희도 오고 이제 북한 측에서 외무성에서 몇 명 참석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 전문가들한테 어필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설명을 하고 이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주최 측 그리고 러시아 측 전문가들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단지 이제 미국 측하고는 인사 정도만 했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우리 한국 측하고는 인사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장면을 못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측 전문가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제 그 문을 닫는 입장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제 굉장히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그런 분위기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핵과학자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기들은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할 겁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도 가동할 거고 플루토늄 공장도 당연히 가동하겠죠. 자, 그러면 그게 1년에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영변에 있는 시설만으로도 1년에 그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핵무기급으로 80kg을 생산할 수 있고요. 비슷한 양이 이제 다른 데서도 생산되겠죠. 그러면 160kg입니다. 160kg이면 핵무기를 갖다 8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1년에 HU 핵무기 8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또는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1년에 1기 만들 수 있는 양이 생산되거든요. 8기, 9기가 이제 최대한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착되면 교착될수록 그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생산된 핵물질이 모든 게 이제 100% 핵무기로 만들 거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가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금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좀 교착 국면에 있는 어떤 원인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이제 성의를 보이면서 뭔가 이게 핵실험장도 폐쇄를 했고, 뭘 이제 핵실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하는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성의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하거나 뭐 규모를 축소한 정도지 북한이 바라는 경제 제재 완화가 없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이 뭔가 경제 제재 완화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금강산 개성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게 보이면 북한으로서도 그걸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이 봤을 때도 북한이 내놓는 안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변을 포기한다는 것 더하기 핵심 구슬을 먼저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시점으로부터는 핵물질을 더 생산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보임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은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변 핵시설을 폭파한 이후에 핵실험을 계속 하지 않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998년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각각 이제 5회 내지 6회씩 이제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대여섯 번 하는 동안에 가장 효율이 좋은 폭탄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바로 이제 핵무장 한 거죠. 네. 그러므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5번, 6번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로서는 이제 경량화, 소량화에 대한 거는 충분히 했을 거고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어떤 경량화 정도의 어떤 실험이랄까? 네. 그 이외에 이제 플루토늄 폭탄이라든지 HU 폭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실험을 북한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이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미국을 좀 압박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 계속 도발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도발 수위 가운데에서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을 할 어떤 기술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대신에 결국 이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이겠죠. 결국 그 실험을 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 보고 이제 다시 대화로 이제 나오게끔 좀 진지하게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그런 어떤 자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비핵화 협상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이 정도는 이제 양보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접점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씨가 보시기에는 미국은 어느 정도, 북한은 어느 정도, 그 범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북한 관점에서 보면요. 북한은 이제 물론 영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변의 어떤 폐기와 어떤 그런 조치를 들어가는가 동시에 북한이 이제 핵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변의 폐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동시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하면 그 초기 단계로서는 굉장히 북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경제 제재 부분적인 완화라든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좀 더 오픈할 수 있는 그 정도 제안을 한다면 서로 간에 양보안을 낸다면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핵화 협상, 이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그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북한 비핵화에 이제 검증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이제 제약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거는 핵무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핵무기 문제는 그 핵무기 보유국만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핵무기 국가인 한국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증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핵물질의 검증과 관련된 인력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핵무기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핵무기와 핵물질만 이제 제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영변에 있는 그 흑연로라든지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핵연료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돼 있거든요. 그 방사능에 오염돼 있고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제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 막 그냥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 방사능 오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흑연로라든지 이제 재질이 시설을 갖다 이제 그 제염하고 해체하는데 드는 기간은 20년, 30년 이상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한 이제 비용과 기간이 들고 인력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다른 국가들이 어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갖다가 우리 정부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